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시장은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저 올라오니까 좀 괜찮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니, 어제 그렇게 빠지더니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니 오늘 약간 주춤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율 반등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그대로 봐야 돼요. 그냥 여기에 있는 상황을 뭐 왜곡하지 말고요, 그냥 이대로 보자. 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수아님께서 뭐라고 써주셨냐면요, 마지막에 외국인이 선물 1조 판 건 왜 그런가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거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거 파악하고 있어요. 오늘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경기 부양책과 증시 안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안정책이나 부양책이 나오면 그 당시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끝에 더 밀어서 올렸어요. 이것은 현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있는 것을 반영해 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게만 생각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 강의를 너무 오랫동안 했었던 그런 상황이라 목이 좀 맛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세게 얘기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또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가 볼게요. 요 부분이었었어요.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올라왔고, 그쵸? 현재 상황에서는 127포인트, 41포인트의 시작에서 올라왔는데요. 요 밑에 봐보세요. 요거 26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 예. 그래서 아침에 올라와서 이건 좋았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예견돼 있었던 상황이고, 근데 약간 좀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눌리는 부분에서 이게 너무 빨리 눌리는 것 같다. 뭐 이게 뽑아주고 뭐 눌리든지, 그렇잖아요. 뭐 올라오고 뭐 눌리든지 해야지. 이거 어제 그렇게 많이 빼놓고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만족할 정도 됐었죠. 그리고 좀 지루했었습니다. 이게 등락은 있었지만 좀 지루했었어요. 이게 막판에 여기서 더 끌어올린 것, 이게 큰 거죠. 그래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겠다, 여기서 반등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지금 16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보고 있었던 포인트도 1600포인트예요. 최소한 주가가 이제는 반전을 할 거고, 그래도 뭐 자율 반등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이 자율 반등의 폭은 최소한 1600포인트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죠. 오늘은 1600포인트에 올려놨으니까 내일은 1600포인트가 지지되는지 안착이 되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더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많이 올라와서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많이 올라온 부분이 어느 쪽으로 향해서 움직였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특정적인 부분은 어느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갈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주가 올라오는 부분은 이견 없어요. 뭐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있는 대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즐기면 되는 거겠지. 반등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종목이든 저 종목이든 다 올라왔으니까 어느 종목 하나 빼놓지 않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행복한 달님님 8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도 고맙고요. 자, 여기 봐보세요. 그죠? 전체가 다 올라왔어요. 뭐 내린 종목이 별로 되지도 않아요. 총 주식수에서.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코스닥 지수 오른 거하고 내린 거 볼까요? 1300개 중에서 거의 다 올라왔지, 그죠? 내린 게 별로 없어요. 포인트별로는 480포인트 올라왔고 36포인트 8%까지 올라왔거든요. 13포인트 시작해서 약간 얘도 눌렸었어요. 이렇게 눌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엔 지루했지,
그렇죠? 네, 지루했었어요. 여기서 끌어올린 거지 막판에 쫙. 이게 센 유한 거지. 이장님 그럼 9번째 내일도 주가가 추천 올라올 것이다라고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대감을 불어서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끌어올린 거죠, 그죠? 그래서 10포인트까지 갈 때는 좀 그랬고요. 어쨌든 36포인트. 오늘의 36.6포인트가 고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봉으로 치면은 이렇게 양봉에 이 윗꼬리가 없는 봉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거는 맞아요. 시장에서 밀어 올린 것도 맞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밀어 올린 것보다는 자율 반등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경제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죠? 그래서 뭐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증기시 쪽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뭐 50조에서 100조까지 늘리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작용한 그런 상황이었었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저는 자율 반등적인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600포인트는 최소한 올려줘야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르고 오른 만큼을 그대로 느끼시면 돼요. 자, 오른 만큼에서 종목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달라요. 그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이 수급부터 한번 봐볼게요. 프로그램 매수도 매수 들어왔어요. 오늘 수급이 바뀐 게 뭐가 있죠? 다른 거 바뀐 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요. 금융투자 이거 좀 샀어요. 금융투자 샀다고 해서 이게 1000억 정도? 930억 산 게 되게 많이 산 건 아니죠. 그죠? 주가 오른 폭에 따진다면은 이거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상한가 임미다님 뭐 11번째 기금이 추천 많이 산 감사합니다. 거지. 투신권이 많이 산 거지. 근데요, 외국인이 안 팔았잖아.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외국인이 안 파니까 주가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주요 매도 세력은 외국인이었었고, 주요 외국인들의 매도 세력은 로스컷에 의해서 움직인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안 나온 거지. 그죠? 오늘은 안 나온 거야. 그리고 외국인들이 판 부분에서 외국인들하고 성향이 비슷한 투신권, 그쵸? 기금, 뭐 사모펀드나 은행이나 막 거의 그 성향 비슷해요. 이쪽에서 세게 들어온 거예요. 2100억 들어왔고 1700억 정도 들어왔고. 요거는 막판에 들어온 거야. 막판에. 예, 오히려 팔았었어요.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팔았었던 부분이 막판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였잖아요. 그죠? 보세요. 금융투자는 마이너스였었지, 그죠? 3시 6분, 3시 10분까지. 예. 막판에 들어온 거라니까, 막판에. 그죠? 예, 종가 부분에서. 여기 900억 들어오는 것도 동시효과 끝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뭐, 금융투자가 사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아마 대량 거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파악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럼 결국은 오늘 시장에서 바뀐 거는요, 외국인이 안 파는 거지. 내일 외국인이 팔면 또 내리는 거고요. 내일 외국인이 안 팔면 올라오는 거겠지. 그렇게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안 팔았는데요, 선물을 무지하게 팔았어요. 아직까지 시장을 그렇게 썩 좋게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죠? 선물을. 진짜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렇다면은, 야, 이게 또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 5천억이 막 나왔어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선물은.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과는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 놓고서 현재의 주가를 파악을 해보면 반등, 반전, 자율 반등.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에 의해서 경제 정책적인 부분이 오늘 발표되는 그런 여건에서 밀어 올린 거고, 대부분은 호재적인 재료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안 밀렸다는 것은 한국 시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이 내린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부담스러운 거는 외국인이 9천억 정도 선물을 매도한 그런 부분이 내일 어떻게 작용할지 그거는 내일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1600포인트가 자율 반등 정도, 최소한 자율 반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1600포인트 이상까지는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고까지 움직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 시장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시장만 볼 거예요. 시장만? 아니죠. 이제 시장은 1600포인트
요것만 안착이 되면 하방에 대한 경직성만 나오면 되잖아, 이제는. 그죠? 코로나19는 한국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만 나오면 되는 거고, 오히려 올라온다면, 호재적인 부분에서. 자, 이제는요, 공매도도 없잖아요, 공매도. 예, 공매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어쨌든, 주가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공매도 친 거는 매수해야 되죠, 그죠? 공매도 친 거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환매수하면? 갚아야지. 예. 대차한 거를 갚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물량은 줄어든다고.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태까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로 걸어서 팔았다라고 친다면, 그 이후에, 공매도 금지된 이후에, 항상 보면은 공매도 금지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올라오는데 아직은 시기가 일러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 시기가 조금 일른 부분은 있어요. 이전에서도 움직일 때에도 주가가 내린 부분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재차 내려서 움직였어요. 이게 2008년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도. 2011년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길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포인트로 움직일 수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길다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가 좀 세게 움직일 수 있죠. 낙폭을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간은 짧을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몇 달까지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만연화돼서 코로나가 이제 감기처럼 이게 토착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제약 바이오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 제약제 이걸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찾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시장만 볼 수는 없죠, 그죠? 종목을 봐야지, 종목. 어떤 종목을 볼 거냐? 네. 어쨌든 반등하기 시작을 했다. 내일 빠지더라도 오늘은 이 부분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켜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종목이거든요. 근데요, 자율 반등에서는 너나 갈 거 없이 올라와요. 삼성전자도 10% 올라왔어. 와. 120포인트까지 올라올 만하지, 그죠? 삼성 SDI도 12%. 와. 이거 올라올 만하죠, 그죠? 그죠? 삼성 전기도 1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만약에 바꾼다라고 한다면 LG화학, 삼성 SDI, 삼성 전기. 삼성 전자까지 넘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공교롭게 삼성전자는 이게 신용이 늘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 보고 계셔야 돼요. 희한하게 신용이 늘어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 나중에 이 신용 부분이 또 문제될 수 있어요. 안 움직이면. 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아직까지 뭐 그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다 골고루 반등을 해준 거죠. 하다못해 은행주, 증권주까지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그죠? 여기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도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안 움직인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 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에 대한 치료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내리는 시장에서도 강하게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만든다는 것은 만들 수도 있지, 그죠?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만든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제약 바이오 회사 안에서는, 글로벌 제약 회사 안에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만든다. 그거 가능해요. 돈도 많이 들겠지만, 특히 이제 뭐 빌 게이츠 재단에서 돈을 좀 대서 글로벌적인 시장에 굉장히 치명타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치료제를 만들자. 치료제를 만들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치더라도 치료제를 만들자. 이거는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가능한데요. 한국 내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요. 치료제가 아니야.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 치료할 수 있는 약물, 치료 약물을
치료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네. 발견하고 치료제를 만드는 거하고 만든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고 치료 약물을 발견하는 차원이야. 발견하는 차원이에요. 만드는 것은요, 벌써 임상 실험도 해야 되는 거고, 임상 실험. 이 동물 실험부터 해야 돼요, 동물. 사람한테 지입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최소한 진짜 1년 걸린대요, 1년. 길면 1년 6개월? 아니지. 진짜 빨라도 6개월 이상은 걸리지.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느껴요. 그럼 이거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치료 약물을 발견하는 쪽이에요. 이 발견하려면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쪽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 추가적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서 팔고 뭐 나눠서 팔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다른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왜냐하면 발견이니까. 그래서 치료약물에서 말라리아를 치료했었던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C 월드 제약이나 화일 약품 이런 것도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제도 펀더멘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는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모멘텀이 중요하다. 모멘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모멘텀이 있는 기업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발견한다는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제약 바이오. 저는 제약 바이오 좋게 보인다. 그동안 많이 내렸었고 셀트리온도 굉장히 많이 내렸다가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결국은 제약 바이오가 제일 좋다. 두 번째는 결제 시장이나 아니면 온라인 시장, 이쪽으로 바뀌겠지, 그죠? 일단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업종만 본다면 뭐예요? 치료약물에 대한 발견이야. 답 나왔죠, 이제. 네, 답 나온 겁니다. 쉽죠? 이렇게 생각해서 딱 보니까 쉬워요. 그럼 오늘 뭐 사야 돼요? 네, JW 중의 제약이지. 딱 나온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의 시황을 한번 보면 뻔해요. 뻔하죠, 그죠? JW 중의 제약. 그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국내 판권을 보유한 악템라 때문이다. 악템라가 뭐예요? 관절염 치료제야. 관절염 치료제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대. 그리고 폐렴 환자에 추가 투기약을 해서 이렇게 식약국 이런데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제 얘기가 맞은 거예요. 이제 봐보세요. 뭐예요? 제약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 약물을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음번에는 뭐가 움직일까? 이런 쪽이에요. 지금 일단은 제약 바이오에서는 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치료제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먼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점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도 돼요? 이거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야 되는 게 맞지, 그죠? 그럼 지금 와서 사? 아니지. 이제 올라와 있는 부분이니까 치료제를 발견하는 쪽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면 되겠지. 트레이딩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약 바이오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그걸 하고 있다고. 누가 알겠어요? 유한양행, 녹십자.
저는 이것도 봤어요. 여기서 보면은 메디톡스도 봤어요. 혹시 메디톡스에 이게 보톡스에 대한 이 독이 그럴 리는 없겠지, 그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제약회사들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로 쌓이면은 결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누군가가 장군이 딱 나타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목을 댕강 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든다면 끝이겠지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한국 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불거지고 있는 것은 지금 유럽, 그 다음에 미국이니까. 포르쉐 99님 12번째 추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매를 해야 돼요? 제약 바이오에서 매매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요, 다들 제약 바이오 안 한다고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제약 바이오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뭐 살 건데? 저 그냥, 그 리스크 있고 막 그렇다면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 거예요. 지금은. 자, 봐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JW 중에자 그것도 그렇고. JWC냐? 야, 요 회사 중에 하나? 아니야. 동성제약이나 아니면 일양약품도 그거였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인 게. 치료제예요? 아니지. 부강약품 한번 보실래요? 안 빠졌지, 그죠? 뭔가가 적용돼. 제가 어제도 그 방송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실험과의 시험 케이스에 실험 유리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히고 이렇게 묻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뭐 페니실린도 넣어보고 항생제도 넣어보고 뭐도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류마티스 관련된 치료제가 이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앴다.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보는 거지.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만큼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앴다. 써보는 거야. 왜? 말라리아 치료제나 아니면은 류마티스, 그러니까 관절염 치료제는 뭘 했어요?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이 끝나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테스트만 좀 더 해가지고 좀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왜? 약이 없잖아, 약이. 치료제가 없잖아. 그거하고 비슷한 거를 계속적으로 찾는 게임이에요. 이 찾는 게임을 제일 빨리 하는 쪽이 제약회사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 거라고. 그 테스트를 많이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상한가 치는 거야. 근데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가 이거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저기일 수 있지. 휩소일 수 있지. 네, 트릭일 수 있어요.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나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뭐 램시마든 뭐든 이걸 해서 보니까 치료에 대한 부분이 탁월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성이야. 정석이라고. 그게 현재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잘 모르는 부분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대. 그래,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 건 다 알지. 근데 그게 빨리 나오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거는 아니지, 그러면.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탁월한 능력자가 생겨가지고, 서정진 회장이 딱 얘기하는 것처럼 딱 만들어낸다면, 그건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움직인 부분은 팔아내고 밑에서 다시 사는 거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올라오면 팔아내서 밑에서 다시 사면 되고, JW 중해제약도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움직일 제약회사가 뭐냐 이거지. 그게 어느 걸까? 저는 동성제약도 가능하다 그래. 생각이 들어요. 광동제약은 아닌 것 같고, 한방이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녹십자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내일 보면 되거든. 내일 아침에 들어오는 것만 보면 돼. 어쨌든 수급에 대한 부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급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것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은 제약 바이오에서 놀아라. 제약 바이오에 관련돼서 노는 게 맞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치더라도 제약 바이오가 유리할 거다. 왜? 그동안 많이 내리기도 했잖아. 그리고 내수고. 헬스케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면역력이나 건강 기능 식품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오히려 슈팅이 일어날 수 있고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어요. 주가가 만약에 오늘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일 조정받는다고 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겠지. 제가 보기에는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1600포인트, 내일은 1600포인트를 지켜내는 것. 뭐 더 오르면 좋고, 오르면 지켜내는 거지. 예, 그리고 순차적으로 업황이나 업종에 대한 부분이 순환매로 돌아가는 것. 다만 그 부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 있는 경기 상황이 제조업이나 아니면 IT 이쪽으로 흘러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일러요. 그러니까 자율 반등에서 움직인 부분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면서 트레이딩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제약 바이오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또 알려드릴게요. 내일 또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일 제약 바이오 이쪽에서 상한가 하나 잡으세요. 네, 저희는 JW 중개제약 해냈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또 산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내일 또 골라낼 겁니다. 아셨죠? 딴 데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업종이나 업황 쪽에서는 이게 제일 나아. 네. 지금 뭐 화장품으로 갈 거야. 뭐 어디로 갈 거야. 아니야. 철강으로 갈 거야. 뭐야. 아니지. 2차 전지도 지금 유가가 그런데. 제약 바이오. 현재로선 제약 바이오 오케이? 내일 제약 바이오 어디가 상한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서 맞춰봅시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할게요. 만족하시나요?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저도 좋습니다. 주가는요, 빠지는 것보다 올라오는 게 좋아요. 그 올라오는 게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패대기 쳐서 파냐? 오늘은 외국인들이 안 팔았는데, 자, 내일도 외국인이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팔 물량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공매도도 금지됐는데 작은 수량의 매수세가 매물 공백에 의해서 갑자기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해 드릴 거고요. 화이팅 한번 해보시고요. 흔들림 없이 시장에 대한 중심에 서시기를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